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그 면면을 보면 얘네들이 진짜 커피 하나만큼은 진심이구나 싶긴 해요. 그리고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커피를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피디님, 혹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 뭔지 아세요? 스타? 예,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스타벅스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 브랜드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브랜드가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2위인 이디야, 3위인 투썸플레이스를 합쳐도 채 20%가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2위부터 10위까지 브랜드들의 선호도를 모두 합쳐도 스타벅스 하나를 넘지 못할 정도라고 하죠. 말 그대로 커피 업계에서 나름 압도적인 입지를 가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브랜드는요, 이러한 스타벅스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2017년이죠. 인스턴트 커피 업계의 지존이라 할 수 있는 네슬레가 이 브랜드를 인수할 때 평가했던 가치가 자그마치 6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원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 브랜드의 매장 수가 불과 50개밖에 안 됐으니까 매장당 160억의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는 당시 스타벅스의 매장당 가치보다도 자그마치 2.6배가 많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이른바 스페셜티 커피를 유행시킨 장본인이자 커피계의 애플로 불리며 수많은 마니아층을 양산하고 있는 이 브랜드, 오늘의 주제는 파란 병의 신화, 블루보틀입니다. 블루보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미국의 커피 역사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초가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1776년 독립선언 이후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1783년이죠.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시기 영국과의 전쟁은 미국이 커피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오랜 전쟁으로 영국산 차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네덜란드인들이 즐겨 마셨던 커피를 대체제로 들여와서 이를 대중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브라질이 커피의 주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른바 싼값에 양질의 커피를 대량으로 들여올 수 있기도 했고요. 서부 개척 시대를 맞이하면서 피로회복과 각성 효과가 있는 이른바 커피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식 커피의 키워드는 간편함, 그리고 속도였죠. 당시 서부 개척은 인디언이라 불리는 원주민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는 이른바 침략 전쟁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당시의 커피는 전시에 졸음을 떨치기 위해 마셨던 일종의 기능성 음료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카우보이들이 즐겨 마셨다고 해서 일명 카우보이 커피라는 것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커피는 냄비에 물과 커피가루를 붓고 라면을 끓이듯 만들었다고 하죠. 맛이나 향보다는 간편함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커피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이러한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 성향은 20세기 초 인스턴트 커피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1910년 지 워싱턴이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한 이후에 1938년이죠. 네슬레가 상품성을 개선한 커피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대중화를 이끌게 되는데요. 네슬레는 현재도 세계 인스턴트 커피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스턴트 커피는 간편하고 빠르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커피의 맛과 향, 이른바 품질보다는 각성 효과라는 커피의 기능적인 효능에 초점을 맞춰 커피를 소비했던 셈이죠. 이 시기를 일컬어 커피의 제1의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 또한 증가하게 되면서 커피 소비에도 이른바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유럽인들처럼 갓 로스팅한 원두를 추출한 고급 커피를 마시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1971년 미국 서부 시애틀에 원두를 볶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가게의 이름이 바로 스타벅스였죠. 이탈리아의 커피바를 미국식으로 재해석하며 스타벅스는 미국의 카페 문화를 선도하는 상징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커피의 고급화, 카페화, 그리고 프랜차이즈화가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였고요. 이 시기를 제2의 물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심에는 스타벅스가 있었죠. 국민 소득이 더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각자의 취향을 갖는 소비 또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른바 제3의 물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커피는 어떤 원두를 사용하느냐, 또 어떤 강도로 로스팅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향이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잖아요. 오늘 소개할 블루보틀이 바로 이 제3의 물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블루보틀 이야기를 하려면 창업자인 제임스 프리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의 첫 직업은 바리스타가 아닌 교향악단의 클라리넷 연주자였습니다. 헌데 그는 해외 공연을 다닐 때도 자신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챙겨가서 비행기에서도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을 정도로 이른바 커피 덕후였다고 하죠. 그는 어느 날 도쿄 시부야의 뒷골목의 한 카페에서 정성스럽게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파는 모습에 매료되게 됩니다. 이 카페 이름이 바로 차를 만끽하는 가게라는 의미의 일본어 기사텐의 대명사로 불렸던 차테이 하토라고 하죠. 저 역시도 도쿄를 예전에 방문했을 때 이 가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술집 바 같은 인테리어에 바리스타들이 눈앞에서 직접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이 글쎄요 묘한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클라리넷 연주자로서의 그의 삶은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오디션에 낙방했다는 그의 인터뷰를 봐도 말이죠. 결국 그는 프로 뮤지션의 길을 그만두고 취미였던 커피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에 도전을 한 거죠. 2002년 오클랜드의 한 식당 창고 한 켠을 빌려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주변 카페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고급 원두, 즉 스페셜티 커피 원두만을 사용하고요. 48시간 안에 로스팅한 원두만을 판매한다 라는 원칙을 세웠다고도 하죠. 물론 초기 이 도전은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로 실패로 끝났고요. 그는 원두 판매 사업이 큰 돈이 되지 않자 가게 월세라도 벌어보자는 심정으로 주말마다 인근 파머스 마켓에 손수레를 직접 끌고 나가 커피를 직접 내려 팔았는데요. 한 땀 한 땀 장인이 손수 내려주는 커피를 한번 맛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이게 대박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그는 2005년이죠. 샌프란시스코 헤이즈밸리에 첫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 블루보틀 1호점이 있는 곳이죠. 이 가게 이름에 대한 탄생비와 역시 흥미로운데요. 1683년 동유럽과 동부 유럽을 장악한 오스만 튀르크 군대는 오스트리아 빈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안 간 전쟁은 오스트리아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그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면서 놔두고 간 전리품 중에 커피 원두가 담긴 자루들이 있었다고 하죠. 당시 아랍권에서 생활하며 커피를 접해봤던 쿨치스키라는 인물이 이 원두를 사들여서 유럽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차리게 되는데요. 이 가게 이름이 바로 푸른 병 아래의 집이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블루보틀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가게는 그럭저럭 유지가 됐지만요. 블루보틀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로우 커피라는 컨셉이 당시 인기는 있었지만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2012년 이른바 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업가이자 벤처 투자가였던 브라이언 미한. 그는 스킨케어 브랜드 누드를 설립해서 루이비통 그룹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나름 능력 있는 수강가였죠. 그와의 만남 이후 블루보틀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 미한은 투자자이자 현재 블루보틀을 이끌고 있는 CEO이기도 하고요. 블루보틀이 대중들에게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랜드 블루보틀 본사 옥상에 가면 양봉장이 있다고 하죠. 커피에 테스트할 꿀을 직접 양봉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커피에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컵 사이즈도 330ml 딱 한 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역시도 이 사이즈가 최고의 커피 맛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컵 사이즈 때문이라고 하죠. 블루보틀에 사용하는 드리퍼 또한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드리퍼는 바리스타가 아니고요. MIT 물리학자가 개발했다고도 하죠. 심지어 커피를 내릴 때 쓰는 필터 역시도 일본의 유명 종이접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주름을 연구했다고도 하고요.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그 면면을 보면 얘네들이 진짜 커피 하나만큼은 진심이구나 싶긴 해요. 그리고 블루보틀은 그 명성에 비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3개국에만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요. 심지어 스타벅스처럼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가지도 않고요. 이 또한 자신들의 커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혹자들은 스타벅스를 삼성, 블루보틀을 애플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스타벅스가 공간을 빌려주고 커피도 파는 곳이라면 블루보틀은 편한 의자도 없고 심지어 와이파이, 콘센트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스타벅스가 다양한 메뉴들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만에 블루보틀은 단순한 메뉴에 커피 본질에 집중하는 것 또한 이 둘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도 한데요. 2022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액은 2조 5,900억, 블루보틀 코리아의 매출액은 223억으로 100배가 넘는
이른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둘의 매장당 매출을 비교해보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살짝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스타벅스의 매장 수는 1770개, 같은 기간 블루보틀의 매장 수는 단 10개. 매장당 매출액을 비교해보면요, 스타벅스는 매장당 14억 6천만 원, 블루보틀은 한 매장당 22.3억 원으로 블루보틀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보틀이라는 기업에 대해 연구하면서 얘네들이 정말 커피를 파는 기업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마치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처럼 일을 하는 거죠. 앱과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구글 벤처스의 투자를 받고 파트너로서 노하우를 제공받는가 하면 원두 구독 서비스의 배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이 분야에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퉁스커피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요. 분쇄 원두의 품질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특허가 있는 퍼펙트 커피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른바 공격적 M&A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놀랍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리콘밸리의 여타 IT 기업들처럼요,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죠. 실제로 2017년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4억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5,500억 원에 사들인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또한 블루보틀의 경우 커피 판매 외에 수익이 60%에 달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른바 커피의 진심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두와 굿즈가 더 잘 팔리는 회사인 셈이죠. 커피계의 애플이라 불리며 국내에 화려한 데뷔식을 치렀던 블루보틀, 커피의 진심인 브랜드 철학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 커피 마니아들에게 성지로 군림하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여의도 현대백화점에 이어 잠실 롯데월드점까지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럴 거면 스타벅스와 다를 게 뭐냐? 라는 비난은 물론이고요. 그냥 마케팅만 잘하는 비싸기만 한 커피 아니냐라는 부정적 피드백까지 들려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 스타벅스의 성공 스토리가 모든 기업의 벤치마크 사례로 떠올랐던 것처럼 현재 블루보틀의 성공 스토리 역시도 모든 기업들이 주목하는 성공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의 스타벅스처럼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블루보틀의 CEO 브라이언 미안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람들이 이 파란병 로고를 긍정적 이미지로 연상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파랗고 따뜻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최상의 품질이 지금의 이미지를 만든 셈이죠.